네, 여섯 번째 문제인 이제 교차 탄력성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를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예전에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마지막에 한림법학원에서 강의할 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요. 처음에 이제 5문까지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6문부터는 이제 응용으로서 이렇게 약간 태클을 타고 쭉쭉 나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2005년, 2013년, 2015년, 2016년 되게 많이 출제가 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등한시하는 약간 그 분위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자, 많이 보시는 보리아스 책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고요. 그 에렌버그 책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AI나 뭐 챗 GPT 같은 이런 어떤 일련의 사회 현상이 그리고 뭐 청년 실업, 기술 진보, 기술 혁신, 그 다음에 심지어 내국인, 외국인, 임금 피크제 모든 것들이 다 이 6문하고 7문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6-2번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6-2의 등비용선과 등량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해 달라. 자본의 가격이 바뀔 때를 설명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노동경제학 교수저에서는 자본 가격이 바뀌었을 때 KL 평면에서 설명하는 그래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험서를 쓸 때 되게 많은 그림을 부시고 삽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은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6-에 넣어놨냐면 7문 쪽에서 WL 평면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에 지금 바로 6-1의 요 요소수의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식을 암기하시고 정의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배경에 어떤 이해 용도로 제가 6-2로 배열을 한 거고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교수 저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가장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는 요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뜻은요. 자, 원래 이제 수식으로 쓰고 요걸 말로 풀어 쓴 게 여기 로마자 1번의 내용인데 일단은 한번 읽어 볼게요. 요소 수요 교차 탄력성이라 함은 특정 요소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 요소 가격에 대한 수량이 아니라 다른 특정 요소 수요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변화율이고요. 여기도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임금이 바뀌었을 때 노동 수요가 바뀐다는 노동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요. 임금이 바뀌었을 때 자본량이 어떻게 갈 것인가, 자본 수요가 어떻게 갈 것인가는 그냥 수요라는 표현으로 경제학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암기해 주실 거는 이 교차 탄력성 값이 양수일 때는 조대체 요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현직에서 강의할 때 그 저희 사무실이 홍대에 있는데 저쪽으로 남쪽으로 넘어가려면 양화대교라는 데를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화대교에서 양자, 대자에서 그 대해서 양대가 들어가면 양수일 때 조대체 요소, 음수일 때는 조보완 요소로 여직합 개념으로 암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소 수요 교차 탄력성의 수식은요. 자, N자라고 써있는 이렇게 생긴 글자를 에타라고 읽어요. 그래서 JK를 쓰고 이렇게 쓰는데 JK가 이렇게 위에서 폭포수로 떨어지는 건데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암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냥 A로 쓰시고 밑에다 괄호에다가 교차 탄력성이라고 써주셔도 돼요. 자, 근데 좀 멋있게 쓰시려면 보세요. K번째 생산 요소 가격이 WK가 상대적 변화니까 그 탄력성 암기하신 것처럼 WK분의 DWK 그 다음에 이 수요의 뜻의 디맨드인데 J번째에 지금 생산 요소 수요니까 DJ분의 스몰 d, DJ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절대값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퍼센트 변화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안지 쓸 때 꼭 써주셔야 될 거는 K하고 J는 절대 이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K번째 생산요소 가격을 임금으로 보시고요. 요 D를 노동수요라고 보시면 절대값 씌워지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동수요의 탄력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임금이 바뀔 때 자본 수요를 보거나 자본의 가격이 바뀔 때 노동 수요를 보는 서로 교차, 크로스하는 탄력성을 체크하는 거니까 K와 J는 똑같지 않다. 이것까지는 정의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요놈이 양수면은 조 대체 요소로서 대체 효과가 규모 효과를 더 잡아먹는 거고, 반대 음수일 경우에는 규모 효과가 대체 효과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정의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2번으로 한번 가시게 되면은, 자, 문제에서 가정을 줬죠. 자본과 숙련 근로자가 조보한 요소라고 할 때, 자, 노동법이나 인사관리에서 배우시는 임금 피크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자본과 숙련 근로자가 있는데, 이 자본하고 숙련 근로자 이 두 개를 제가 바꿔치기 해볼게요. 뭘로 바꾸냐면 청년과 고령자. 자, 이렇게 바꾸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서로 대체는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형 생산함수처럼 완벽한 대체는 안 되지만 아예 대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고령자가 주로 가는 일자리가 있고 청년층이 주로 가는 일자리가 있지만, 뭐 투카노프에 의해서 돈 잘 벌고 편한 일자리라면 서로 경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관계는 있는데 이게 어떤 변수에 따라서 보완성이 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효과인데,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거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는 연령차별이라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른 생산 요소인 청년의 노동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노동연구원 같은 데서 되게 심도 있게 보는 주제거든요. 그런 걸 다루는 게 교차 탄력성이니까 사실 노동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대놓고 나오지 않는 지가 한 7, 8년 됐기 때문에 추후에 출제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그 앞에 제가 1문에서 설명드린 임금이 바뀔 때, 그 다음에 5문에서 설명드린 열등 투입 요소, 임금이 바뀔 때도 사실 어렵죠. 근데 지금 여기는 자본의 가격이 바뀌었을 때 대체 효과, 규모 효과를 분석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담되실까봐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자본과 숙련 근로자가 조보완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완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같은 운명 공동체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직관적으로 보세요. 자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본 수요는 증가합니다. 대체 규모 증가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동 수요처럼. 그래서 얘는 증가를 하는데 같은 보완이기 때문에 숙련 근로자도 운명 공동체로서 같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제로에서 2원으로 잠깐 감소했지만 대세적으로는 2투로 2제로 대비 봤을 땐 우상향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 KL 평면이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변화로 돼요. 자본 가격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특히 교수제 없기 때문에 대세적인 방향만 체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과 고령자, 내국인과 외국인 2016년, 그 다음에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인 2005년, 기술혁신으로 포장한 2013년, 그리고 AI 여러가지 시대적인 변화로 껍데기를 씌워주고 작업 문제를 구성을 했을 때, 아, 이거는 교차 탄력성이구나 해서 식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조대체 조보완에 대해서 써주신 다음에 문제에서 설문에서 제시한 건 조대체다 조보완이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WL 평면에서 마무리가 될 건데, 그거는 요 7문에서 다시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